누군가는 생업을 위해, 누군가는 휴가를 위해, 누군가는 로맨스를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저 조윤근의 행사를 위해 이곳 위를 달립니다. 뉴스 FM 조윤지, 오늘은 스페셜 DJ 저 조윤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휴가철 특집 제4탄 여행 준비의 모든 것,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박형규 차장과 안전한 고속도로 여행에 대한 모든 이야기로 쭉쭉 달려보도록 할 텐데, 오늘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 우리 박형규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박형규입니다. 차장님, 네.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날 텐데, 네. 자, 제1탄은 해외여행 가기 전에 맞아야 할 국가별 예방접종, 제2탄은 해외여행자 보험, 제3탄은 해외여행 안전정보에 이어 제4탄입니다. 자, 안전한 고속도로 여행, 저도 뭐 지방 행사를 다니면서 또 가족들이랑 나들이 갈 때 고속도로 이용을 참 많이 하는데, 자, 올해가 경부고속도로 개통 49주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그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창립된 지가 50주년 아닌가요? 네, 올해로 50주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이제 개통한 도로가 어떤 게 있죠? 아,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라고 강원도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개통이 작년 2017년에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네. 정말 강원도 여행 가기 힘들었거든요. 네, 네, 네.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그 고속도로가 또 열차가 생기면서 더 이렇게 좀 가기가 더 수월해졌죠. 좀 네. 뭐라 도로에 좀 한산해져서. 네네네. 그래도 뭐니 해도 휴가철 되면 길이 위에 그냥 차가 정차돼 있어서 네. 많이 힘들곤 하긴 하는데. 예.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새로 뚫린 그 강원도 그 저기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대충? 아, 뭐 그 거리상은 92여 킬로 되기 때문에 뭐 2시간 이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2시간 이내요? 네. 옛날에 그 길 안 좋을 때 몇 시간 걸렸죠? 뭐 서너 시간 이상 뭐 걸리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길이 막혀도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 중 70%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70%가 자가용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가용 이용을 하다 보면 졸음운전. 네. 안 자려고 해도 참 졸음운전을 막 꼬집고 뭐 때려도 그게 안 없어지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졸음운전 하면은 그 졸음은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의 졸음 사고 통계를 보면요.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68%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사고의 특성상 졸음하고 주시태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같이 잡고 있는데요. 1년에 한 150여 명이 졸음 주시태만 사고로 사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또 여행을 가다 보면 전날 설레어서 네.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예. 잠을 충분히 못 자고 가다 보면 그 졸음이 밀려오는 걸, 네. 그래도 혼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예. 또 옆에서 잠을 자게 되면 더 졸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그 졸음 사고가 났을 때의 치사율을 보면요. 과속 사고보다 2.4배 더 높아서 위험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 그 국민들은 조금 좀 졸음운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졸음운전 경험이 있는데, 박형규 사장님도 졸음운전 경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위험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졸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요. 예.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께서 졸음을 참고 이기면서 운전을 한다는 특성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운전자의 73%가 졸음 운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미국의 48%, 캐나다의 15%에 비하면 캐나다는 왜 이렇게 적어요? 그 아마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은 잘 그 사업자 운전자들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민들 역시도 졸음 운전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이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또 점심 드시고 약간 또 이제 졸음운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졸음운전 쉼터 같은 게 있는데, 이상하게 졸리면 좀 쉬면 되는데, 참고 가야지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걱정되는 것은 그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졸음운전하면 큰일 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법률적으로 휴게 시간을 하도록 그 보장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 실천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속버스 운전기사분들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나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분은 하루 평균 10시간, 또 화물차 운전기사분은 7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을 하고 나는 정말
규정속도 지켜가면서 잘한다고 하지만 예기치 않게 졸음운전하시던 분들로 인해서 예. 그런 정말 사고를 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고 예.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 졸음운전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졸음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곤함. 예. 전날 잠을 자지 못했거나 좀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졸음운전이라 하지 않고 피로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이고요. 근데 충분히 전날 잤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차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예.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사람이 많이 탈수록 더 그런 졸음운전이 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가령 차 실내에서 그 4명이 승용차의 한 가족 기준인 4명이 탑승을 하고 20분을 주행했더니 CO2 농도 이산화탄소가 2000ppm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CO2가 2500ppm이면 졸음을 유발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가족 4명이 승용차를 타고 3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탈수록 자꾸 이렇게 차 실내를 좀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이제 고속도로 이제 휴게실 가다 보면 졸음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정말 온 일가족이 뭐 다르게 사망한 경우 뭐 큰 피해 사례를 보여주거든요. 졸음 운전하면 안 됩니다. 졸음 운전은 정말 정말 생명을 정말 빼앗아갑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야, 그 졸음 운전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졸음 운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참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참고 가기 때문에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졸음 운전 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딱 졸음이 온다 그러면 저는 제 노래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막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막 크게 따라한다거나 그러면서 안 졸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졸리긴 졸리더라고요. 근데 아주 좋은 방법으로 졸음을 이겨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한번 잠깐 쉬었다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못할 경우에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물을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졸음을 좀 어느 정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커피 먹으면 뭐 안 졸리고 또 껌 있죠. 졸음을 예방하는 껌 이런 걸 막 먹으면 괜찮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짧은 기간 동안 효과가 있지 긴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10분 이상 꼭 쉬고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방에서 행사를 끝나고 매니저가 없을 때 혼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까지 잤어요. 제 아내가 외박했다고. 이제 외박을 하고 다니자 그래서 아니다. 휴게소에서 정말 너무 졸려 잤다 그랬더니 증거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했는데 제가 그걸 안 찍어놨거든요. 근데 진짜 자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잘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그 영상에도 나왔던 건데요. 졸음이 왔는데 내가 좀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다. 휴식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시고요. 창문을 열어서 잡고 가시면은 절대 졸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5만 원짜리? 네. 졸려 떨어뜨리니까. 진짜 그러네요.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네요. 한번 써먹으시고 그 효과가 있으면 좀. 그럼 뒷차는 따라오면서 그 돈 5만 원 언제 떨어지나 하면서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그 뒷차도 졸음운전 안 하고. 이거 좋은 방법이네. 자, 근데 이제 10분 정도 이상 이렇게 휴식하는 게 가장 좋나요? 아니면 어떻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쉬는 게 좋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외국의 수면학회에서 미국 수면학회에서 그 연구한 자료 보면 가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려면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분 이상을 휴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동안에 뭐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졸음을 쫓으면 되는데 근데 요즘은 2차 사고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2차 사고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2차 사고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운행 중에 아주 경미한 접촉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서 차가 멈춰 섰을 때 사람이 이제 도로 위에 서 있거나
차 안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후속하던 차량이 추돌 해가지고 사망한 사고를 2차 사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5022님께서 저도 예. 졸음운전 경험해봤는데 모든 운전자가 졸음운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졸음이 올 때 쉼터나 휴게소로 바로 있으면 시작할 텐데 쉼터나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 하네요. 바로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졸음이 올 때까지 저희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저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그 휴게 시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30분 간격 정도 거리는 정도면 쉼터나 휴게소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다 그러면 미리 쉬는 게 가장 규칙적으로 미리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우리 박경규 사장님 고속도로에서 사실은 그 뭐 정말 졸음운전만큼 예, 안 하는 예. 게 가장 네. 좋은 방법인데 예. 지금 운전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그 졸음운전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꼭 10분 이상 쉬었다 가는 습관화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규 사장님 계속 그 사고가 점점 그 졸음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까? 올해는 상당 부분 줄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전체 사고에 차지하는 비중은 네.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 한국도로공사 우리 교통처 박형규 차장과 우리 함께 했는데 안전한 고속도로에 대한 우리 여행 사탄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